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을 하고 나서 그 모델이 잘 만들어진 모델인지, 이것이 현장에서 정말 사용해도 될 만한 것인지 평가하는 과정이 결국 필요합니다. 그 평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앞에서 어큐러시라는 것을 사용해서 모델의 정확성을 평가하겠습니다. 모델의 정확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결국 모델이 얼만큼 잘 학습할 수 있는지 시험을 쳐보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는 평균 오차제곱이라는 걸 통해서 예측값과 실제 값과의 차이를 통해서 오차를 만들고, 그 오차들을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나눠서 평균 오차를 만들어냈었죠. 이렇게 회기와 분류에 따라서 이 평가하는 지표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제 평가는 머신러닝 모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능을 평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성능 평가 지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은 일반적으로 모델이 분류나 회기냐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회기 같은 경우는 회기의 경우 대표적으로 실제 값과 예측값의 오차 평균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번에 우리가 직접 알고리즘들을 살펴보면서 했었죠. 그래서 예측값과 실제값 간의 차이를 계산하게 되는데, 그것을 절대값을 취해주거나 아니면 제곱을 취해주지 않을 경우에 이 값들이 서로 양수와 음수가 합해져서 결국은 오차가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곱해주거나 절대값을 취해주거나의 일련의 과정들을 반복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MSE라는 에러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측 값과 실제 값의 차이에 대한 제곱에 대하여 평균을 낸 값이라고 할 수 있고요. MA는 mean absolute error라고 해서 예측 값과 실제 값의 차이에 대한 절대 값에 대하여 평균을 낸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제곱을 했었지만 절대값을 취해서 값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MA보다는 MSE가 좀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MSE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MSE보다는 RMSE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루트 mean squared error라고 해서 예측 값과 실제 값의 차이에 대한 제곱에 대하여 평균을 낸 뒤에 루트를 씌운 값입니다. 그래서 이 MSE의 루트를 씌운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MSE보다는 RMSE가 좀 더 성능이 좋아서 RMSE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분류의 평가 방법은 실제 결과 데이터와 예측 결과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고 오류가 적게 발생하는가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붓고 데이터를 만들었었죠. 그때 트레인셋하고 테스트셋을 나눴는데요. 실제적으로 분류에 관한 데이터셋은 그것에 대해 어떤 평가하는 방법이 학습과 테스트셋으로 나누고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테스트 데이터셋 100개 중에 90개를 맞추면 90%의 성능, 96개를 맞추면 96%의 성능으로 성능 평가율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게 정확도가 있고요. 그리고 오차 행렬이 있고요. 컨퓨전 매트릭스가 있고요. 그리고 정밀도가 있고요. 재현율이 있고요. F1 스코어가 있고요. ROC, AUC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앞에서 회기를 살펴봤기 때문에 회기는 따로 다루지 않고 분류에 대한 평가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에 대한 평가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은 정확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정확도는 정확도의 공식은 왜 안 나올까요? 자, 정확도의 공식은 지금 그림이 잘 안 나오는데요. 어쨌든 전체 예측 데이터 건수의 예측 결과 동일한 데이터 건수로 나눠서 정확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게 근데 여기다 적어보면 정확도는 예측 결과가 동일한 데이터 건수 나누기 전체 예측 데이터 건수로 나눈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에는 악성 종양에 대한 데이터셋을 불러올 겁니다. from run dataset 그리고 import load cancel로 불러올 거고요. from run 모델 셀렉션 할 거고요. import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from 이번에는 로지스틱 모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mport numpy as mp를 할 거고 import pandas as pd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왔고요. cancer는 load 프리스트 캔서로 해서 데이터셋을 불러오고요. 그리고 print cancer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로 해서 불러와야 되네요. 자, 이렇게 불러와 보면 자, 뭐
영어가 어려우면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서 보면 유망한 미스콘신 진단 데이터 셋이고요. 그래서 인턴 수는 569개고 속성수는 30개, 특징은 30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에 대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속성들이 갖고 있고 평균은 뭐 이런 식의 값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시는 1995년도에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서 데이터고요. 그리고 라벨을 만들어 줄 거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피처 네임즈로 해서 피처를 줄 거고요. 그러니까 피처들의 네임들을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불러보면 피처 네임즈 프린트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생성할 거고요. 판다스로 데이터 그리고 컬럼즈는 피처 네임즈로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라벨을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헤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잘 생성이 되었고 끝에 라벨이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선은 좀 데이터셋을 좀 나누겠습니다. 양성하고 음성으로. 그래서 필터링을 해서 데이터를 선택할 겁니다. 1일 경우에는 양성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음성일 경우는 NEG로 변수를 줘서 0일 경우 NEG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양성 환자를 357개 정도 주고 악성 환자는 5개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생각해보면은 실제로 뭐 건강검진을 온 환자 중에서 대부분이 양성으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몇 환자들만 암 환자로 판명이 나겠죠.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처럼 양성 환자를 많게 두고 일부만 악성 환자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까지만 줄 거고요. PD 콘캐트는 데이터를 2개를 가로축을 해서 합쳐주는 거고요. 솔트는 다시 이 합친 다음에 데이터를 솔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합친 다음에 이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엑스트레인 데이터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셋과 트레인셋으로. 아까 전에 불렀던 사이킨런의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쪼개줘야겠죠. 샘플 드롭 타겟 라벨이죠. 라벨 한 개 열만 떨궈 줄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것은 여기서는 X데이터만 필요하니까 라벨은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샘플 라벨에 대해서 Y 값으로 줄 거고요.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는 랜덤 스테이트를 주는 이유는 모델이 학습 데이터를 생성할 때마다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모델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모델을 구축한 게 벌써 한 3-4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는 눈에 익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지티 리그레션을 불러오고요. 그리고 모델 핏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X 데이터를 줄 거고요. 그리고 Y 트레인 데이터 라벨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이 들어가야 되죠. 자, 여기까지 하면 모델 학습이 끝났고요. 이거는 업데이트 되면서 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파라미터를 조정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드 모델 프리딕트 고요. 그리고 X 테스트를 가지고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측을 하면 이런 식으로 예측을 됐고, 뭐 전체 데이터 중에 몇 퍼센트 값만 이 음성으로 막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든 모델의 정확도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해보면 하나 더 불러와야겠죠. 우리가 이 사이클런을 배우고 있으니까 사이클런의 라이브러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죠. 임포트해서 어큐러시 스코어라는 걸 불러오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사용해봤죠. 그래서 어큐러시 스코어를 불러올 거고요. 그래서 프린트 모델의 정확도는 0.4 소수점 4자리까지 표현해 줄 거고요. 그리고 포매팅으로 해서 어큐러시 스코어로 해서 y 테스트의 프리드로 예측을 해보면 모델의 정확도가 97% 정도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반올림하면 98%네요. 성능이 매우 좋게 나왔죠. 한번 이번에는 한번 재미난 걸 보겠습니다. 정확도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my prediction mp ones shape는 y test shape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찾아오는 환자한테 당신은 뭐 음성입니다, 뭐 건강합니다 라고 예측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예측 결과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8.9%) 나왔죠? 우리가 만든 모델보다 더 정확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도의 모델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맞춘 경우에도 그것이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음성 환자로만 예측을 해서 예측률이 99.8%가 나오는 98.9%가 나오는데, 이런 의사의 자질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렇게 정확도만 보고 분류기의 성능을 판별하는 것은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오차 행렬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차 행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그 정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차 행렬이라고도 합니다. 행렬. 컨퓨전 매트릭스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컨퓨전 매트릭스는 학습된 분류 모델이 예측을 수행하면서 얼마나 헷갈리고 confused 있는지도 함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scikit-learn에서 매트릭스에서 import confusion 매트릭스를 하게 되면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confusion 매트릭스로 해서 우리 앞에서 사용했던 ytest 데이터셋과 프리드 결과값을 보면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1, 0, 2, 88, 2 나오는데요. 이것을 살펴보면
자, 여기서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모델 하나 불러올게요. from ipython display import image라는 걸 사용할 거고요. 여기서 이미지로 해서 컴퓨터 매트릭스 JPG로 할 거고요. 그리고 넓이는 500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까지 컴퓨터 매트릭스를 보면 이런 식으로 4개의 그 행렬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true 네거티브, false 포지티브, false 네거티브, true 포지티브가 있는데요. 이것은 트위터에서 뭐 많이 사용되는 밈 그 컴퓨터 매트릭스 관련해서 잘못된 매트릭스라고 할 수 있는데 잘못 맞춘 것은 이 남자한테 당신은 임산부입니다. 임산부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어쨌든 뭐 이 정체성이 변화가 안 된 남자라면 당연히 뭐 임산부가 될 수가 없겠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정답일 거고요. 근데 이 사람한테 당신은 남자한테 임산부입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틀린 답이 되겠죠. 그리고 임산부한테 당신은 임산부가 아닙니다 하면은 당연히 잘못된 답을 맞추는 거, 잘못된 답일 거고요. 그리고 임산부한테 당신이 임산부입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정답이겠죠.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악성종양 환자한테 하면 악성종양 환자한테 당신은 악성종양 환자입니다 하면은 맞는 걸 거고요. 악성종양 환자가 아닙니다 하면 틀린 거겠죠. 그리고 양성 환자한테, 양성인 사람한테 당신 뭐 음성인 사람, 음성이죠. 그러니까 뭐 정상인 사람한테, 뭐 종양이 걸리지 않은 사람한테 당신은 종양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는 게 정답일 거고, 종양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는 게 오류가 있죠. 그러니까 종양이 걸리지 않은 사람한테 종양이 걸렸습니다 하면 그게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정확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당신은 뭐 이게 오히려 양성이겠죠. 양성인 환자한테 양성이라고 맞춘 거니까 음성인 사람한테 음성이라고 맞춘 거겠죠. 근데 그리고 여기는 음성인 사람한테 음성이 아니라고 한 경우고요. 그리고 이거는 양성인 경우인 사람한테 양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확도를 살펴보게 되면 정확도는 컴퓨터 매트릭스의 정확도는 예측 결과와 실제 값이 동일한 건수와 전체 데이터 수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래서 tn 플러스 tp 고 그 다음에 tn 플러스 fp 플러스 fn 플러스 tp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고 그쵸. 네. 그리고 나누기 1 플러스 88이 되겠죠. 이걸 좀 더 표현해주면 tn은 1이 될 거고 tp는 0이 될 거고 fp는 0이 될 fp죠. fp는 0이 될 거고 tp는 fn이네요. fn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tp는
88이 되겠죠. 그래서 어큐러시는 C 어큐러시는 TN TP 하고 TN FP FN TP의 답이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C 어큐러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구입절점 8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확도가 나왔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뭐 매트릭스 어큐시에서 이런 선택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밀도와 재현율 중에서 정밀도까지만 살펴보고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밀도와 재현율은 파지티브 데이터 세트의 예측 성능에 좀 더 초점을 맞춘 평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측한 것은 뭐 TP가 뭐 매우 낮았죠. 그래서 뭐 큰 차이가 별로 없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셋에 뭐 TP가 많이 적을 경우에는 이 오차가 더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우선은 정밀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밀도는 양성 예측을 파지티브로 한 대상 중에 예측과 실제 값이 파지티브로 일치한 데이터의 비율을 뜻하고요. 그래서 정밀도는 TP 분의 FP 플러스 TP가 되고요. 그리고 재현율은 실제 값이 포지티브인 대상 중에 예측과 실제 값이 파지티브로 일치한 데이터의 비율을 뜻하고요. 재현율을 구하는 공식은 TP 분의 FP, FN이네요. FN 플러스 T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을 기준으로 해보면 재현율은 리콜이라고 하고요. 프리시즌은 정밀도는 프리시즌이라고 하는데요. P 어큐러시와 그리고 R 어큐러시로 해서 구해보면 FP TP가 될 거고요. 그리고 FN TP가 되겠죠. 그래서 재현율은
아, 여기가 문제였네요. 퍼센트를 앞에 또 빼줬죠. 그래서 재현율은 정밀도는 1인데 재현율은 0.9778이 나왔네요. 자, 이것을 좀 더 얘기해보면 이거의 경우는 음성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다 맞춘 거죠. 그러니까 뭐 당신이 음성입니다, 뭐 악성 종양입니다 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뭐 이것에 대해 잘못 틀린 경우는 없었으니까, 그쵸? FP가 0이기 때문에 이것의 경우는 1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TP의 경우, 지금 이 밑에 것의 경우는 뭐 your problem to me, 그러니까 악성 종양이 아닙니다 라고 88명한테 했는데 한 명한테는 당신 악성 종양이 아니네요 라고 한 거죠. 근데 그게 틀려버린 경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정밀도냐 재현율은 어떤 종류에 따라서 그 특성에 따라서 평가 지표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악성 종양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암 환자가 아니라고 한 경우에는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잘못된 판단을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에 악성 종양 환자한테 악성 종양 아닌 사람한테 악성 종양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뭐 검사를 한 번 더 해서 악성 종양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하면 검사비 정도가 더 드는 거지만, 악성 종양 환자한테 당신은 일반 환자입니다 하게 되면 더 그만큼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뭐 금융사기도 비슷하겠죠. 금융사기인 한 데이터한테 당신은 금융사기가 아니라 뭐 일반적인 데이터네요 라고 평가해버리면 그만큼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밀도와 재현율은 각 특성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는데, 재현율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지표인 경우는 실제 포지티브 양성인 데이터 예측을 네거티브로 잘못 판단하게 되면 업무상 큰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지표인 경우는 실제 네거티브 음성인 데이터 예측을 포지티브 양성으로 잘못 판단하게 되면 업무상 큰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교회해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F1 스코어에 대한 것만 더 살펴보고 다음 이제 분류와 회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